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 28일이죠.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이 없이 결렬된 이후 북미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과 북한 측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쏟아내면서 북미 간 정세가 상당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중곤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3일입니다만은 2018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매년 내는 인권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좀 뭐랄까 경고성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우선 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다. 뭐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이 탈북민들이 북한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통제를 가하는 그런 상황도 또 이번에 이 보고서에 담겼어요. 그래서 그것뿐 아니고 북한 인권재단도 그 때문에 그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출범을 늦추고 있다. 이 점도 지적했고요. 그뿐도 아닙니다. 또 북한 특히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이것이 또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를테면 탈북자 동지회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또 경찰의 이 탈북자 단체에 대한 전단지 이제 그렇죠. 살포하는 거 이거를 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탈북자 단체를 방문한다든지 돈 어디서 그 자금 어디서 나왔냐든지 이런 걸 뭐 정보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상 압박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탈북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또 북한의 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 인권 그 탄압을 방조하는 혹은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있죠. 이게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그런 독재 정권이 싫어서 우리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한에 와서 오히려 억압을 받으면서 제재를 받으면서 오히려 남한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점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미묘한 시점에 미국에서 이런 인권 보고서를 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동안 북미 협상이라든가 이런 남북 관계가 좀 진전이 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물론이고 우리 쪽에서도 거의 타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 아닙니까? 특히 북한에서는 뭐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 시대에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이런 인권 보고서를 낸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압박도 되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미국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상할 때 이 북한 인권 문제도 같이 거론한다. 이것은 이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도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북한 인권은 바꿔 말하면 우리 동포의 인권 아닙니까? 북한 그렇죠. 2,500만 우리 동포의 인권이고, 이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이 인권 문제를 굉장히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권 정부다, 이걸 내세울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 왔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우리 동포 2,500만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모르쇠를 한다거나 혹은 오히려 그 북한 인권을 위해서 애쓰는
탈북자들을 이렇게 간접적, 직접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것도 정말 위험한 일이고요. 국제사회 우리가 정말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그런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정말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탈북민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럼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종편 TV에서 많이 나오던 탈북자 출신 예. 그런 패널들이 예.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도 사라졌고 지금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탈북 단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정부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뭐 여기 와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활동도 하고 또 뭐 대중 강연도 나가기도 하고 또 북한의 전단지도 날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봉쇄를 하기 때문에 탈북민뿐만 아니라 탈북 단체들도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보통 탈북민뿐만 아니라 이런 종편이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던 그런 패널들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또 방송국에서 종편에서 패널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분들 좀 가끔 만나기도 하고 또 이런 사석에서도 만나다 보면은 아주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 생활고를 지금 걱정할 정도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은 뭐 아까도 저기 보고서에서 지적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악이거든요. 거기서 아까 고 교수님 말씀처럼 거기서 피해가지고 자유한국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렇죠. 이 정부가 보듬어 주고 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이 사람들 도와줌으로써 여기 우리에게도 희망의 나라가 따로 있다. 예. 이런 인식을 북한 동포들한테 심어줘야 될 텐데 제가요 보니까 이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느냐.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를 거슬기 싫어서 그 사람들 눈치보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뒤에 졸졸 따라다녀서는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게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것도 문재인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 근데 네. 오히려 우리가 우리 탈북자들을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김정은 체제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줄 수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계속 약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김정은이 우리를 더 만만하게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걸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무조건 김정은 편만 들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참 한심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일견 좀 정부 측을 한다면은 대북 협상의 어떤 그 전략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공연히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남북 화해 분위기 또 그런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탈북 단체라든가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쓴소리 비판하는 일들을 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은 어느 정도로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눈치를 봐가면서 지나치게 과다할 정도로 이렇게 북한에 끌려다닌다 할까?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가 특히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북한이 인권 사각지대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네. 거기서 우리 동포들이 엄청스럽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일인데 그걸 없는 척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하면 그 협상이 정상적인 그다음에 정의로운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럼 뭘 위한 협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는 우리 동포 2,500만 동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는 뜻이죠. 근데 지금 하는 이런 식으로 하자면 김정은 독재 체제를 돕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심하게 하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이익을 담당한다든지 일조를 하게 되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김정은 독재 체제를 돕고 그 독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연장시켜 주는 거고 더 심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 당국자들 한번 깊이 스스로 좀 반성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미 국무부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인권 보고서 이렇게 내 가지고 우리 정부한테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는데 이와 함께 오늘 그냥 또 다시 쏟아지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성연락사무소의 서기를 그 개성연락사무소 개설을 하면서 서기를 좀 반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한 340톤 정도 반출한 것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이다는 그런 시사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 측에 통보를 해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남북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함께 탄 고급 벤츠 리무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리무진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몰래 말하자면 비정상적으로 불법적으로 들여온 차다 했는데 그 차를 후퇴여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는 그 차를 말하자면 사진까지 게재해서 제재 위반으로 이렇게 적시를 한 거 이런 점들도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재 품목인 이 자동차, 이 승용차가 리무진이 어떻게 김정은의 손에 들어갔느냐, 그렇죠. 어떻게 김정은이 이거 타고 있느냐, 어떻게 탈 수 있게 됐느냐. 그러면서 우리 여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서도 그 재원이라든지 그 차량의 정보를 보내달라, 제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뭐냐면 혹시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이 그 차량을 갖게 된 데 대해서 혹시 뭐 도움을 준 게 없느냐, 지원을 하지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얼굴 나오는 그 사진만은 좀 빼달라 했는데 굳이 안 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들도 뭔가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이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아무리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우리 경호처가 가서 전부 그 차량도 다 우리가 확인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 정보까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지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까지 이렇게 거부됐다는 데에서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걱정이 되는 것은 한미 간에 이런 비핵화를 위해서 찰떡 공조를 해도 지금 부족할 정도 아닙니까? 뭐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이런 공조 체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이런 보도들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의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메시지로 던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우리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이 너희들을 좀 못 믿겠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하노이 회담이 열렸을 때도 사실은 그 빅딜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북한한테 제시한다는 내용 그 자체를 우리는 전혀 까마득하게 몰랐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난달 그 23일 볼턴 안보보좌관이 정우영 우리 안보실장이라든가 그리고 뭐 일본의 야찌인가요? 그 안보국장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협상 전략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한테 이걸 알려주면은 한국에서 또 금방 북한한테 정보를 전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 하노이 정상회담에 자기들의 전략이 노출될 거를 우려해서 아예 뭐 아르헨티나 문제가 복잡하니까 볼턴이 못 온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회담도 취소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그런 동맹의 균열 그다음에 신뢰관계의 그런 금이 간 거. 이게 저는 제일 앞으로 북미 협상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가요, 좀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는 일반 국민으로서 정부의 발표라든지, 미국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정보 교류가 제대로 안 예, 되고 있다. 예, 이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적하셨지만 특히 하노이 회담 30분 전에도 우리는 무슨 그 결과가 성과가 좋을 것이고 우리는 평화선언 운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합의문 나오면은 그거 시청하려고 참모 들어오고 다 계획까지 30분 전에 계획까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정의용 안보실장 뭐 하는 분입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혀 정보에 깜깜한 거예요. 국정원장 그다음 안보실장 이름은 거창한데 이분들이 앉아서 그 비싼 월급 받아가면서 그 막강한 그 권한을 행사해가면서 뭘 했습니까? 대통령 바보 만든 거지? 그러면서도 전혀 국민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그런 빛이 없어요. 이 점이 이제 우선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미국 정보 능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보력은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정보력 한 100배쯤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 국민한테 말이죠. 적당히 말해가지고 넘어갈 생각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알고 있는 일을 우리 정보가 모르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거야말로 창피한 일인데 이번에 그게 입증이 됐어요. 그럼 미국하고 사이에서 정보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동맹 간의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그게 돼야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 핵에 뒷덜미 안 잡혀가기 위해서라도 거기에서 우리 힘이 생기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기 힘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예. 어쨌든 한미 간에도 그렇고 그동안 북한 측에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귀국한 뒤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이게 아마 남북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최선희 외무부 부상이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태도는 정말 강도 같은 짓이다. 이렇게 극렬히 비난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 하면은 협상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와 함께 그동안 유예됐던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이것을 계속 유예를 할 건지 아니면은 재개를 할 건지도 결정하겠다. 이런 상당히 강경 그런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북한이 늘 하는 상투적인 수법이고 어투죠. 뭐냐면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썼습니다만 벼랑끝 전술 예, 다시 그렇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또 이런 식인데.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외신 기자들하고 이제 외교관들을 상대로 했답니다. 한 네. 시간쯤 했는데 하고 난데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끝냈다네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곧 짧은 시간 안에 행동 계획을 밝히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음포는 또 미국에게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에 북한에서 얼마나 속여왔고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도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또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를테면 다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계속 선전되고 강조되는 가운데서도 뒤로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기만전술을 써왔으니까 이번에 최선이 이런 또 이제 한번 협박 전술을 써보자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라든가 또 의회, 언론이 서로 상당히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대립 양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 조야가 트럼프 정부 의회 그리고 언론까지를 포함해서 김정은의 그런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빅딜이 아닌 한 스몰들이고 노들이고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 빅딜을 통해서 완전히 비핵화를 하고 그 비핵화와 동시에 제재 해제도 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입장이 거의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북미 3차 정상회담이 멀지 않은 시기에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하노이 회담이 다 세계가 결렬됐다고, 빈손 협상이 됐다고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협상이 됐다고 평가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북 중재에 나설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 북미 간의 이런 상황 전개로 봐서는 우리의 어떤 중재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사 나선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는 뭐 어떤 효과가 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들거든요.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이 불신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최선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좀 더 하고 싶어 했는데 폼페이하고 볼턴이 막아서 못했다 이러는데, 그거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뭐냐면 미국에는 북한처럼 대통령, 그러니까 김정은 한 사람 생각이 북한 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더 대화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전체 이 참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라면 대통령도 강행을 못하는 그 그렇죠. 나라가 그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영향력이 가장 강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참모라든가 각 부처에서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면은 돌아가지를 않죠. 특히 의회가 반대하면은 미국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희가 보기는 잘 봤어요. 그 정확하게 봤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둘이서만 뭐 어떻게 한다든지 문 대통령을 잘 설득시키고 문 대통령이 뭐 메신저 역할을 트럼프한테 잘하면 뭐 해결될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의회도 있죠. 그 다음에 백악관 참모들도 있죠. 국무부 참모들도 있죠. 이런 데서 같이 여기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트럼프가 아무리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안 된다. 이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한번 지켜보죠. 뭐 어떻게 할지.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가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북한의 속셈도 뭐 모르고 그런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번의 경우도 트럼프가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7번인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 측에서는 그걸 진짜 말 그대로 남북 간에 어떤 조정안도 내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국 측은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중재가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이를 잘 설득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달라는 거. 그게 이제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잘 설득을 뭐 이렇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한다는 그런 측면을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신한반도 체제,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3일 전에, 회담 3일 전에 신한반도 체제를 발표를 했어요.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에서.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당연히 성공하고 합의문이 나올 걸로 생각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 협력도 하고 뭐 남북 교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또 전체적인 구상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무산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이도훈 우리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가서 귀국하는 그 바로 다음 날 미 국무부 당국자가 나와갖고 이 한마디로 거절을.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세상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 정부가 전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낙관적 또는 아니면은 뭐 희망적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걱정도 하고 도대체 이러다가
어떻게 저런 거야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건 지금 고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와서 맨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뭐하다 계속 이야기를 했잖냐. 근데 왜 만나면 이야기가 다르냐. 예. 그러니까 당신이 그럼 가서 확인해 와라. 그렇죠. 그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중재자 이러니까 그거는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 좀 불쾌감이 이제 좀 미국에서 나오고 하니까 무슨 촉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바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무슨 중재자가 되고 뭐 합니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그렇게 친했다면 그 성과를 내 가지고 트럼프가 그것을 수락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아니고 그 점이 아니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말이죠. 괜히 나서가지고 자꾸 우리만 앞서가지고, 당장 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북한하고 협조하고 어디 달러 보낼 그런 국민만 하지 말고, 우선 우리 국민을 핵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1 과제고, 제1의 그 사명이고, 예? 제1의 의무고 책무거든요. 이 점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참 문정인 그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춘천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네. 아니, 김연철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미국이 어떻게 하나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정책 의지를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아니겠냐. 네. 그럼 미국하고 이제 앞으로 끊을 겁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그러면 북한하고만 되면 우리 뭐 핵 그 위협에서 벗어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통일이 됩니까? 왜 현실성이 없는 이런 그런 백일몽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자꾸 그 점을 강조하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진곤 언론계 중진 또 원로께서 청와대나 정부 측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 고든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청와대라든가 이 통일 관련 당국자들이 이런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서 남북 관계 또 북미 협상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